안녕하세요. 노원개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뇌동매매와 추격매매를 줄여드리고 올바른 투자의 기자비가 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니 구독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5일 종목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목 브리핑보다 시황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 제가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2600까지는 거래대금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개미분들이 어제 상승장에 취해 또다시 방심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좋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국내장도 반등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방심을 하셨을 텐데 어김없이 장 시작 후에 갭을 띄우고 장 초반에 단기 고점에 많이 물리셨을 겁니다. 미 선물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시장은 장 초반을 제외한다면 하루 종일 지루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장 초반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시고 바로 탈출을 하시거나 짧은 익절을 하시고 도망가셨을 겁니다. 오늘은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인데 삼성전자 차트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지수 분석이랑 삼성전자 분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어제 이런 단독 뉴스도 나왔는데 600만 개미 고통의 책임감, 이재용 5만 전자 탈출 특명, 삼성 주주가치 재고 TF 신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IR 팀이 다시 얘기를 했는데 기존 IR 구서와 TF 구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 TF 신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것도 없는 얘기였고 뉴스보다는 차트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어제 갭을 4%나 띄워주면서 장 마감까지 3.95%니까 거의 종가까지 방어를 잘 해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수랑 다르지 않게 시가를 3% 띄워주고 종가를 1.4% 종가 방어 잘 해줬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지수 차트랑 동일하게 생겼죠. 21선 위에서 잘 마감을 해줬는데 저는 이평선을 보진 않는다고 했지만 뭐 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평선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년도부터 상승했던 부근에서 뭐 고점과 저점을 그어본다면 뭐 요 정도가 지지와 저항을 나타냈었고 이 위에서도 뭐 요 정도가 나왔네요. 요거를 지금 차트로 쭉 보면은 이 앞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김없이 깨주고 내려왔죠. 깨주고 내려오고 이 앞에서 나왔던 지지정 부분을 부딪히면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끝까지 내려와주고 이 위에서 이 앞전에 나왔던 박스권 안에서 지금 놀아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삼성에서 특별한 대응이나 뭐 주가 부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이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뭐 배당을 늘리거나 회사 자체적인 대응으로 올리기에는 너무나 큰 대형주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도 회장이 나와서 언론 플레이를 잘 해주는데 삼성전자가 그러기에는 너무 큰 회사고 11월에 이재용 회장 취임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이 분명히 있을 거고 주가 부양의 의지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삼성전자의 추세 전환이나 뭐 뚜렷한 상승 분위기는 아직 알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볼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큰 회사 중에 하나죠. SK 하이닉스고 하이닉스도 박스권을 그어본다면 이 정도 지지 저항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놀아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방향성과 추세는 알기 힘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이죠. 네이버.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될 때다, 아닐 때다 이런 말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네이버의 타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의 카카오 타점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네이버 왜 이렇게 내려왔어? 왜 이렇게 싸? 이게 타점입니다. 네이버 차트를 제가 2020년도 이 최대 상승장 이후로 1년 만에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 금액까지 쭉 내려와 줬습니다. 16만 원 정도. 제가 봐도 코로나 이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앞에 부분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지금 위치에서 터진 거래량은 해석할 만한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냥 저가에서 반발 매수세 정도? 상승으로 반전해 줄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조금 빈약할 것 같고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코로나죠. 비대면 관련된 대장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큰 시세를 줬는데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 준 부분입니다. 개별 종목에서도 헤드앤숄더 큰 3파
대시세가 나온 종목은 이 밑에 부근에서 나오는 차트는 설거지 차트밖에 나오지는 않죠. 이 앞에 크게 물려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많이 내려왔네 한번 사볼까 하는 매수세가 오히려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가장 친한 지인분들도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빨리 올라가지고 본전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냉철하게 평가를 한다면 이 앞에 많은 매물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는, 제가 만약에 네이버라는 종목을 상승을 시켜야 돼, 주가 부양이라는 특명을 받았거나 개별 종목이라고 가정하고 작전을 쳐야 된다는 세력이나 아니면 작전의 주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위에 매물대가 너무 막막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네이버와 삼성은 제가 아무리 팔고 손절을 하라고 해도 절대 손절을 하지 않아요. 계속 추가 매수하고 월급 들어올 때마다 적립식 투자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많이 쌓인 매물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1년 동안 계속 하락만 한 종목을 다시 올리려면은 막막합니다. 지금 밑에까지 다 내려오기는 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월봉상으로도 이렇게 파동 그려보면은 정확하게 고점까지 한 파동 사이클이 딱 나오고 추락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앞에 이 정도 구간까지 주가를 올린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2배를 올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100% 상승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라는 종목이 지금부터 100% 상승을 하더라도 30만원, 32만원 구간입니다. 이 앞쪽에 박스권 구간이죠. 여기까지 올리더라도, 주가가 30만원까지 오르더라도 계좌가 마이너스 50% 손실 중인 분들만 본전에 탈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매물대를 해치고 30만원까지 가는 구간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물을 타셔서 50%까지는 만드셔야지 30만원 부근에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30만원에 간다고 하면은 탈출이 아닌 수익을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판단일 거예요. 왜냐면 이 종목이 30만원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상승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 또한 지인들이 삼성전자, 네이버에 많이 물려 있고 깡통을 몇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계좌 손실에 대한 아픔은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에서 탈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계좌의 마이너스 50% 이하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네이버가 급반등을 하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해소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으로 몇 개월 동안 반등장이 온다면 네이버가 정고점을 탈환하기보다는 30만원 구간, 지금부터 100% 정도 상승한 구간인 30만원 구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와 삼성전자의 바닥 시그널이나 상승 반전 시그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 이하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본전 탈출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네이버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한국 증시를 상승 반전시킬 큰 이슈는 11월에 있는 이재용 회장 취임식을 생각하고요. 외국에서도 11월 이후 산타랠리를 기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 구간에서 공매도 금지와 같은 국가가 구원투수로 나서준다면 앞서 있었던 정고점 탈환은 어렵더라도 절반 구간인 코스피 2600 구간까지는 도전해볼 수 있는 목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부진한 시장에 오늘 하루도 짐 빠지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